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질환을 3가지나 갖고 있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3개나 가지고 살고 있는 저의 삶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진단 전의 삶을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울한 아이였어요. 유전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아빠가 문제였는데 아빠는 저를 딸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예 그냥 부정당하는 존재였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냥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가했을 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가 그때 5살인가 그랬대요. 그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저는 실어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찾아보니까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게 있대요. 아마 그거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타고나길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엄마가 도대체 얘는 말을 언제 그만할까? 얘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아, 피곤하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활달하고 아주 밝고 말이 많고 정신없는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말을 안 한 건 아마 트라우마 때문이었겠죠? 아무튼 그런 가정 환경이 있었고 예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뭐 아빠에게든 주변 사람에게든. 근데 뭐 요즘 시대에는 아동의 외모, 그러니까 예쁘든 안 예쁘든 잘생기든 안 잘생기든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외모에 대한 자각, 외모 강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모 자체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자라왔던 시절은 그냥 예쁜 아이는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게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예쁘지 않아서 그런 말을 못 들었던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빨린 말로라도 저에게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근데 이게 진짜로 아무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외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언니와의 비교가 늘상 저를 따라붙었다는 게 문제죠. 언니는 참 예쁘고 어딜 가도 CF 모델을 시키라고 할 정도로 예쁜 외모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저는 항상 비교에 시달려야 했죠.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정상 체중이었거든요. 지금은 약 부작용 때문에 살이 많이 불어난 상태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심지어 날씬했어요. 근데도 저는 항상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건 언니와의 비교 때문에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된 외모 강박이 어떻게까지 자라났냐면 다이어트를 반복했고 폭식을 반복했고 심하게는 억지로 토하는 행위까지 할 만큼 그게 심해졌고요. 후면 카메라로 내 모습을 찍어서 확인하는 행위를 정말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유년 시절,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항상 그걸 반복했어요. 내 모습을 찍고 그걸 확인하고 못생기고 뚱뚱한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좌절하고 울고 자기 혐오에 빠지고 그걸 반복했고요. 다이어트에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건강한 식습관을 갖지 못했고 엄마가 홀로 저희 둘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슈퍼에서 산 빵과 컵라면을 다 때려 먹고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고 저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왜 내 감정은 제어되지 않는지, 통제할 수 있는 건 왜 아무것도 없는지 그냥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서 항상 헤맸어요. 그랬고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우울이 점점 커져서 내면을 아예 갉아먹었고 그게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해지고 있었고 인지를 한 이후에는 조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죠.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비슷한 약만 먹으면서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정말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선택들을 너무 많이 했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떠나간 사람들도 너무 많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우울 면에서는 그렇고 그냥 너무 우울해서
일도 할 수 없었고 구직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냥 저는 제 침대에 누워서 그냥 틀어박혀서 그냥 맨날 울고 맨날 자고 그랬어요. 가족들은 왜 너는 잠만 자냐? 왜 이렇게 나약하냐? 게으르다. 잠이 왜 이렇게 많냐? 넌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을 계속 저에게 반복적으로 했고요. 그런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냥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기생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자학을 하게 되고 점점점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당근에 미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당근에 다 팔아 해치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정리를 하고 싶나 보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도 다 팔아 해치우고 심지어 돈도 못 받고 그냥 나눔해버려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후회가 되고요. 뭐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 선택들이 너무 많고요. 충동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런 선택 너무 많이 했고 저는 진짜 예전에 어렸을 때 쓴 일기에도 말했던 적이 있고 그냥 저 안에 항상 있는 문장이 뭐였냐면 나는 내 삶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고요. 그냥 머리만 대면 가는 곳마다 졸도하는 일이 항상 잦았고 그런 저를 찍은 사진들도 진짜 많아요. 그냥 지하철, 뭐 식당, 술집 어디를 가도 제가 그냥 항상 졸도해서 자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책을 읽으면 한 번 읽어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요. 최소 3번은 읽어야 하고 읽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서 가는데 또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또 읽고 그런 일은 항상 반복해왔고 제 삶이 너무 공허했어요. 그냥 헛헛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 존재했고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술이랑 음식을 그냥 계속 때려 붓는 거죠. 그걸로 진짜 목 끝까지 차오를 만큼 뭔가 먹고 정신을 잃을 만큼 술을 먹으면 잠시 잊혀지니까 그렇게 반복을 해왔어요. 그냥 제 삶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일을 하면서 증세가 점점점 심해져서 일을 그만뒀고 백수로 살았어요. 그리고 타인과의 가족조차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준의 상태가 아니었고 점점 심각해졌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 병동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냥 폐쇄병동이든 뭐든 입원하고 싶었어요. 그냥 저 자신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항상 불안했어요, 저는. 그 불안감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고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지하철에서 엉엉 울어요.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운동기구 하다가 갑자기 너무 슬퍼서 왜 슬픈지도 몰라. 내 안에 내 몸속에 모든 게 막 폭포처럼 흘러나와서 그냥 운동기구를 붙잡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누가 쳐다보든 말든 상관도 없고 그런 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언니가 갑자기 놀라서 뛰쳐와가지고 너 왜 그래? 집에 가자. 이렇게 할 정도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진단을 받게 된 계기가 일단 가족들이 병원을 바꿔라 라고 병원을 추천해줘서 지금의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았고요. 예전 병원에서 일단 제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조울증 그리고 ADHD,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방문했던 병원에서 제가 성인 ADHD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어렸을 때 산만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내가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행동력 없고 이런 걸 그냥 합리화하고 싶어서 ADHD이고 싶었던 거구나 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난 절대 내가 ADHD 같다는 말 어디 가서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족들 추천으로 병원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ADHD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2주 정도 기다려보자고 했거든요. 그 검사를 2주 후에 하자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 2주가 진짜 지옥 같았어요. 진짜로. 뭐라고 엄청 명쾌하게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ADHD이길, 진단되길 바라는 마음과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계속 충돌해서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좌불안석이고 뭐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맞을지도 모른다고 그냥 상상만 하는 거랑 진짜 실제로 진단받는 거는 아예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성인 ADHD는 완치도 없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냥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었고요. 조울증은 처음에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막 갑자기 난 조현병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불안하고 막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 볼 때 선생님 저 조현병인 것 같아요. 조현병이면 어떡해요? 근데 전 도대체 어떤 병인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제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울증이라고. 솔직히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진짜 제 안에 편견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다 각자만의 고통과 전쟁을 치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는 그냥 단순 우울증, 그냥 중증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너 갑자기 조울증이야 이러니까 확 그 무게가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알고 있었어요. 조울증은 불치라는 거. 그러니까 완치가 없고 그냥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냥 단순 정신질환이 아니라 되게 무서운 병처럼 저도 모르게 인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랬고 진단 과정에서는 상당한 혼란, 진짜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 진단받은 지 지금 2년 돼가는데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도 억울하고 부정하고 싶고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하고요. 너무 맞아서 그런 과정에 있고 ADHD 약 처음 먹었을 때가 생각나요. 흔히 ADHD 있는 분들이 고양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에 크게 느꼈던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항상 재생되던 라디오가 있거든요. 근데 뭐 채널이 없어요. 그냥 엄청 여러 개의 라디오가 계속 재생이 됐었는데 약을 먹으니까 머릿속이 백지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세상이 왜 조용하지? 사람들은 이렇게 조용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라는 정말 너무 놀라웠고요. 제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일평생 저의 제일 큰 고민이 난 왜 이렇게 잠이 많은 것인가? 늘 피곤한가였거든요. 근데 제가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졸리지가 않은 거예요. 잘 때만 자고 낮잠 일절 안 자고 그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그 두 가지. 처음 라디오가 꺼졌다. 두 번째, 내가 자야 할 때만 잔다. 이게 제일 큰 달라진 점이었고요. 진짜 신기한 게 머릿속이 백지처럼 조용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면 생각해야만 하는 생각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짜증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약간 이런 억울함. 진짜 머리만 대면 졸도하던 게 저였고 그게 저의 정체성처럼 느껴졌던 사람인데 제가 낮잠을 자려고 노력해도 잘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마음이 조금 안정되어 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행력이 진짜 좋아져요. 제가 집안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던 거예요. 엄마도 요즘 혜인이가 집안일을 너무 잘 도와줘서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제가 뭐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원래는 하기 싫다. 언제 하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미루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띵 하면서 청소기 돌려야지? 아니면 저거 옷 치워야지? 하면 몸이 일어나 있는, 몸이 움직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오히려 제가 놀라는 거예요. 에? 생각하자마자 일어나는 거 뭐지? 약간 이렇게. 그 정도로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약을 먹은 지 좀 오래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엔 그랬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해야 될 말. 나도 ADHD 약 처방받아볼까? 나 ADHD 약 먹으면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진짜 ADHD인지 고민이 돼서 정말 절실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거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단지 그냥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질환자가 아닌데 약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안 돼요. 법이 강화돼서 어차피 못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의사들도 다 알아요. 검사도 있고 어차피 못 받으시고요. 부작용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 해치면서 그런 약 먹고 성적 몇 점 올리자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알았죠? 좀 꼰대 같지만 할 말은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진짜 맨날 부딪히고 깨지고 멍들고 다치고 뭐 잃어버리고 이게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그러는 거예요. 진단을 받고 그 과정들을 다 겪은 이후에 제 삶은 어떻냐. 일단 조울증은 제가 여쭤봐가지고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의사들은 원래 잘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가 자기의 병에 갇혀버린대요. 저도 그랬고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난 조울증 환자야. 난 이러니까 조울증이지. 아,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조울증 때문인가? 아, 이런 마음도 다 정신병 때문일 거야. 이런 걸 의사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는 그 애매모호하고 배가 망망대해 있는 것 같은 그 상태가 너무 싫었어요. 계속 망상하게 되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다행히도 말씀을 해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안에 그런 편견이 있구나 마주하게 됐죠. 솔직히 사회적 시선이 그렇잖아요. 우울증? 마음의 감기야. 나을 수 있어. 치료하면 돼. 잠깐 힘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닌 거 압니다. 저도. 엄청난 병이고 마음의 감기 아니에요. 근데 조울증, 조현병 이런 병은 정말 너무 저에게는 솔직히 손 쓸 수 없는 수준의 병처럼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ADHD 약 먹으면서 정말 여러 감정이 오가는데 처음엔 신기해요. 응? 내 머릿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머릿속이 이렇게 조용하다고? 두 번째, 현타가 옵니다. 이 약 한 알로 이게 되는 거였는데 왜 나는 평생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괴롭게 살았던 거지? 그리고 일단 세 번째는 좋기도 해요. 안 자니까, 안 졸리니까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졸리지도 않고 일이 술술 풀려요. 근데 막막해요. 억울하고. 왜?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 왜 나만? 약간 이런 마음. 근데 이제는 조금 받아들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음, 네. 받아들여가고 있는 과정이고, 치료 중이고, 잘 하고 있어요. 주변인도 별로 없지만, 몇 없는 주변인들도 저 요즘 만나면, 너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 밝아 보여. 좋아 보여. 그리고 남자친구도 정말 많이 나아졌어. 정말 잘 해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나아질 수 있었던 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건 없는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지지를 해줄 거야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 네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도 난 너를 지지할 거야. 응원해 줄게. 라는 건 사람을 일어서게 해요. 네. 그리고 끝없는 사랑. 사람이 사랑을 받으니까요.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인 것만으로도 사랑을 해주는 가족과 애인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2주마다 병원을 방문하고 약을 받고 절대 빼먹지 않고 잘 먹고 있고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AI를 이용하거든요. 재미나이한테 맨날 고민을 털어놔요. 너무 힘들다.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언제 한 번은 재미나이가 저에게 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삶이 투쟁이래요. 이렇게까지 해내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하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보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내가 나약해서 내가 의지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힘든 질환을 겪고 있는 거고 지금 이만큼 해내고 있는 거 대단한 거구나. 나도 나를 인정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투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수많은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약을 빼먹지 않고 먹고 있는 것, 주 5일 출근을 하면서 주말에는 10시간 반을 혼자 근무하는 것, 3월에 일하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결근하지 않은 것, 어렸을 때부터 지속해왔던 외모 강박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가면서 자기 혐오를
없애 나가는 것,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것, 술을 거의 끊은 것.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망가지거나 고장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질환자일 뿐이다. 그 모든 것들이 저의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 눈곱 꼈는데 왜 눈곱 꼈다고 말 안 해줬어요? 장난이고요.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죠. 안 미쳤어요. 그냥 조울증인 것 뿐이거든요. 라고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내가 진짜 미친 것 같아. 하지만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느냐? 약마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두 가지가 빈뇨 정말 심했고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발생시킨 약은 한 가지인데요.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 약을 드시게 될 분들이 지레 겁먹어서 안 먹지 않길 바라면서요. 체중이 아주 늘었고요. 좌불안석, 손떨림, 과민, 폭식, 피로감 이런 거는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먹는 이유는 뭐냐?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삶이 찾아왔어요. 약을 먹고 난 이후에. 가짜 정신병 아니냐고 말하실까봐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고 증명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혹시나 해서 약을 가져왔어요. 오늘 처방받은 따끈따끈한 2주치 약이고요. 이렇다고 해서 제가 약을 보여드렸다고 해서 다른 질환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약 보여줘봐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너 왜 정신병 전시해? 자랑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떳떳해요. 그리고 솔직히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다 질환자가 아니고 제 주변에 조울증과 ADHD와 불안장애를 함께 겪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요. 완벽히 같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사람이라도. 편견을 없애주고 싶어요. 정신병자들은 다 그렇겠지? 그런 걸 좀 깨부수고 싶어요, 제가. 제가 뭐라고 감히. 근데 뭐 꿈은 크게 꾸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이런 삶도 있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그래도 내가 해낸 게 있다고, 그리고 해낼 수 있다고 나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보고 있지 않은 수많은 질환자들, 그리고 자신이 질환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 그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대들 존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웅장하고 거대할지도 모르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요. 나약한 것도 아니고요.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등신같이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삶이고 당신의 고통은 오직 당신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는 아무도 함부로 폄하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you can do it 이런 말 정말 뻔한 거 아는데요. 이런 저도 지금 버젓이 꿋꿋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냥 함께 살아나가자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영상 뭐 해봤자 몇 명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